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여기까지 안 나오십니다. 농업局하는데 밥 먹기 전에 그 설계 변경을 다 안 해도록 좀 관리 감독을 잘좀 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 16년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했는데 명시이월, 사후이월, 그래 부동액이 너무 많은데 이거 완료된 것도 많지요 지금. 명시이월 넘어가서 완료된 것도. 저기 15년도에 넘어온 건 다 완료. 네, 다 완료된 거죠. 그 완료자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267페이지에 민주 슈퍼 온입사를 학교 급식을 했잖아요. 슈퍼 온입사 267조. 네네. 십자로 다 해주는데 우리 평택 관내 학교는 다 슈퍼 온입사에 다 들어가요? 이제 그 친환경 쌀 먹는 초등학교 43개도 빼면 저기 고등학교이고 중학교는 다 들어가고 초등학교 10개가 들어갑니다. 왜 초등학교 이렇게 비싸냐? 그 친환경 쌀 먹는 학교가 이제 그 43개고는 친환경 쌀을 먹고요. 10개만 수포 쌀을 이제 친환경 쌀을 안 먹고 수포 쌀을 먹고. 뭐쌀 그저 반품되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279쪽에) 이번에 농업진흥적 허가도로 신고 시설물이 많죠. 농가 창고. 예, 농가 창고는 뭐 농가 조건만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고요. 이제 농가 주택이라든가 이제 허가 사항에서 이제 좀 저거가 되는데요. 하여튼 제가 뭐 저거 했고 나서는 농업인들이 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정말 부득이하지 않으면 그냥 거의 다 해결해.
그 가공 공장을 짓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는 농가공을 있죠. 농가공 식품 시에서는 직접 저거 해놓은 없고요. 저 농가들이 하고 있는 시설들은 있습니다. 그 저기 하나 해놓은 거 아니야? 믿음 했지 믿음. 예. 그 전사장에는 그거 하나지. 네. 그때 저기 그 이제 농가공을 했지만 그 믿음에도 이제 우리가 채소 쪽으로 미래원 진이 여기 하북리에 있는 미래원에서 좀 크게 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그 농가공 센터를 하나 만들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번 평택이 농업 인구가 자꾸 줄고 하더라도 농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농지 면적은 안 줍니다. 농업인 수는 줄어들어도 그런 10,0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그 면적도 다 할 거 아니에요. 임차를 했든 뭘 했든. 직접 운영하는 거는 전문 그래 농가공센터를 해서 위탁을 주든 뭘 해서 우리 농산물 가공센터를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다른 거는 뭐 센터 만들고 다 하고 하는데 농민들을 위한 이런 것도 생산성이 높고 왜냐면 땀 팔리고 그 농가공센터에다 주면은 뭐 과자를 만들든지 감주를 만들든지 뭐 만들 거 아니에요. 다시금 그 사례가 있어요. 다시금에 근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 그 다시금에 그 농가공센터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위탁을 줬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에서 지어서 센터를 지어서 위탁을 준 그러니까 시에서 지어서 예예. 그런 사례는 시에서 직접 지은 사례는 아마 없고 지원하는 사례. 대부분 이제 민간 업체나 능력 쪽을 지원하는 사례일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저희도 그렇게 지원을 좀 우리 평택시가 확대해서 농업을 미흡하잖아 이게 농가공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믿음 용로보급이나 또 화경물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지원을 예. 지금 뭐 현실적으로 믿음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6차 산업하면서 어쨌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체험이나 이제 이런 걸 갖고 병행을 해야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도시농업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체험하고 이제 그런 걸로 좀 이렇게 변형을 시켜야 돼요.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어떻게 되면 뭐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요즘에 뭐 분유 같은 저기도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가공을 그래서 치즈인가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농장이 있는 그 주변이 거의 다 진흥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다가는 또 그런 가공 시설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은 일부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가공 시설은 농업진흥에도 가능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옥배수 시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지금 농장들이 수산 저기 하시는 농장들이 거의 외곽 쪽에 있어서 그런 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뭐 정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로 뭐 어떻게 하던 그걸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축산과장님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축산업인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그런 걸 하면서 가공시설 하는 게 없죠 지금. 현재는 하고는 싶어도 주변 여건상 될 수가 없거든. 그럼 한번 보충질에 보충질 좀 할게요. 과장님, 자, 옥배수 나가는 시설 다 저 배수로 다 있어. 근데 농업지형 지역에는 옆에 주변 환경이 훼손된 게 없으면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안 해주죠 지금? 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해준다? 아니 농업 관련 시설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그 농업진흥지역에도 안 해주잖아요, 지금. 옆에 훼손된 게 없으면은 배수로 있고 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왜 된다고 거짓말하세요? 고세 금세 뽀록 나는 건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론적으로 가능해지만 지금 평택시에서 농지에서는 안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전혀 안 하지는 않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회장님, 국장님. 아니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뭐예요, 그런 거? 여러 이제 주변 여건을 봐서 아니, 이렇게 주변 여건이라는 게 법률에, 법에 의해서
예.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그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거는 되고 이건 아니, 안 된다.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네. 농업 관련 시설은 진흥지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 되는 거죠? 예. 뭐 어디 옆에 주변에 회수이 됐건 안 됐건 간에 꼴랑 그거 하나만 있어도 농배수로 저 오폐수 배수로만 있으면 되는 거죠. 무조건 된다고. 아 잠깐만 이러보셔봐요. 아니, 그건 제가 저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농업 시설을 하면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정말 그 외떨어지고 한계를 이렇게 뭐 정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데 한다는 건 사실 어렵고 뭐 마을 근처라든가 그 인근에 뭐 어떤 건물이 있다든가 뭐 농가주택이라도 있고 뭐 이런 주변에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네, 답변을 그건-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법률에는 농업진흥제 하게끔 돼 있는데 네. 평택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유 불문하고 법률은 해주게끔 돼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에 농사 관련된 거, 농업 관련된 1차 생산 농사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운영의 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운영의 묘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독단적으로 들면 저기 판단해요.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큰그 저기 평양 한가운데 뭐 하겠다 그러면 아 그럼 법률에도 그렇게 돼 있어야죠. 평택시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로치고 뒤에.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근데 거짓말이면 근데 뽀록 나잖아요. 이거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평택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대답이? 국장님. 그냥 뭐 주변 환경을 봐서 그러니까 법을 자 그렇게 시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죠. 법률 해주게끔 돼서 법대로 해줘야죠. 그 진흥구역 해제 권한은 또 시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해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에서 해적 권한이 어디 있어? 도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해적 권한이 그 어디 있어요? 진흥구역 해제는 네. 원칙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하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자금을 가둬줘서 하고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빠꾸를 맞고도 됐던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둬서 검토는 이제 저희가 하죠. 네? 검토를 하죠. 검토를 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죠. 아 그러게요. 검토해서 인허가권자가 평택시가 아니라 경기도라면 도로는 올려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뭐 불가하다고 나름대로 법률적 근거를 대해서 내려보내줄 것이고요. 그럼 무조건 올려보내는 건 아니고 제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아니 보세요. 평택시 권한이 없으면 올려보낸다며요. 우리 권한이 없다며 도에 있다며요. 왜 저 국토부나 뭐 경기도에 있다며요. 농림부에 농림부에 있다며요. 그러면은 안 맞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누가 어떤 놈이 빽 있는 놈이 갖다 들이대면 해주고 없는 놈이 해주면 안 해주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건 아니,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기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저기 농지를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이제 법에서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 정말 이 여건을 봐서 여기는 나가도 정말 이렇게 딴 사람이 봐도 이게 맞겠다 하면 아니 자 과장님 대부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신 줄 아십니까? 공직자분들이 법을 그렇게 운영을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경기정리나 집단화되는데 못 해주는 거는 사실 심사 규정 때문에 이제 아 그럼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셔야죠. 네. 법률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심사 규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답변들로 이상하게들 하셔요. 법률은 해주게끔 돼 있다며요. 그죠? 근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안 된다는 이유를 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경기정리된 거는 심사 규정에 의해서 네. 우량농지 보존 이제 지금은 뭐 이제 보존이라는 말을 정말 쌀값이 떨어지고 이래서 하기 힘들지만 운영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는 농지 보존 찬원에서 그 심사 규정을 해서 못 해준 거고요. 아 그러면 그 규정이 법률에 보장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법률에서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봐서 안 된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뭐 법률의 조례에 의해서 이런 건 안 됩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예. 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조금만 질문한 것처럼 이게 누구 나가다 되나보다 왔는데 막상 가지고 들어가면은 안 돼. 법률에 우리가 분명히 관련 병론 입법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협의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한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딘데는데 여기 왜 안 되냐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겠죠. 하는 것이 법률에 있는 거냐 이거예요. 법률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극히 위험한 발언들 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 괜찮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법률에서 해야 되고
어떤 법률에 의해서 약간의 우리 집행부의 공직자들 어떤 재량권이 있다면은 시민을 위해서 그 재량권을 써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좀 더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가 뭐 FTA 뭐 이걸 해서 무슨 경쟁력 강화 어떻게 됐든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농업인들한테. 그래갖고 어떻게 됐든 지금 축사 시설들이 동네 옆에는 지금 이제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제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든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되시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농업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같이 그냥 키워서 이렇게 뭐 내보내고 나오는 거 그게 아닌 그걸 어떻게 뭔가 더 부가가치 높게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좀 팔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같이 농업이 아닌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보람 갖고 그런 일을 좀 더 그 어르신들이 했던 거를 좀 탈피해서 진짜 뭐 멋있게 하면 농사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생산한 거 갖고 지금 가공해서 고품질에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됐든 내놔서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는 현실에 그걸 갖다 딴 데서 또 가공하기는 굉장히 또 어렵거든. 그런 구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들도 뭐 오늘도 아침에 이제 뭐 어디 제소단지가 이렇게 나갈 때 보니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같이 와요. 그 젊은 층들이 오더라고.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농사 짓던 방식도 안 집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다. 그래서 그런 걸 해줘야 되고, 농지법상에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독 평택만 안 된다는 거야. 안성 되는데 왜 평택은 안 되냐는 소리가 많아요. 그 부분은 이 농지에 대해서 네. 이 인허가가 거의 같은 조건인데도 유독 안 된다는 거야. 우리 평택은. 그리고 또 요 근래는 그래도 주택도 꽤 했대요 보니까. 그래도 많이 해준 거야 이거. 그전에는 거의 없었어요. 지능 지역의 주택이.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지금 축사 같은 것도 있지만 농장 같은 경우에도 지능 지역에 있을 때 그 농작물을 심어만 놓고 거기서 관리 감독 안 하면은 관리를 안 하면은 남이 와서 밤에 다 갖고 가요. 그러면은 관리동이 있어야 돼. 근데 관리동하고 주택하고는 차이가 좀 있죠. 관리동은 진짜 어떻게 보면 관리만 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냥. 네. 그렇지만 현실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해서 그게 어떻게 주택으로 봐서 그것도 고발 조치해잖아요. 거의 관리동 가지고 고발 조치해 그러는 건 없습니다. 관리동에서 주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로는. 법적으로는 안 돼요. 법상으로는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이 안 들어왔을 땐 일부러는 안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분이 다른 목적으로 저기 주거 목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농사를 짓면서 관리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런 판단을 좀 유도리 있게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또 그거하고 병행해서 그거하고 맞게끔 또 다른 산업, 또 생산시설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유도리 있게 봐줘야 돼요. 안 된다는 건 없잖아요, 상위법에. 앞으로는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진흥지역에 체육시설 같은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소규모는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은 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소규모 시설은 가능합니다. 소규모가 어디까지 소규모라고 보십니까? 그 이제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허가해 줄 수 있는 게 3,000 평방미터 이하로 시에서 농업진흥청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3,000평이면 저기 1,000평이 네, 1,000평. 1,000평까지 네. 1,000평까지 가능해요?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1,000평. 예전에는 안 된다고 했던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체육시설이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마을에서 이제 공동으로 어떤 마을 공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죠. 그럼 1,000평까지 가능하다. 네. 예, 지금 맞죠. 우리 평택시가 산단 조성을 많이 해보는데
평택시가 농공단지가 없어요. 6차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농공단지가 없으니까 어렵다고 이게. 농공단지는 수도권에서는 지금 화영지가 옛날에는 수준은 안 있습니다. 평택 군 시절에 농공단지 5만 평 있었는데 이제 통합 때문에 농공단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6차 산업으로 농가공 종합센터를 할래도 허가가 안 나니까 아까 양 의원이 얘기했듯이 오페스가 문제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단지 같으면 산업단지 오페스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농공단지도 있으면 다 되는데 농업지능지역은 오페스 버릴 데가 없잖아. 없죠? 예. 전부 배수로나 그다음에 용수로가 있기 때문에 목림구역 안에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나는 의원님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을 활성화 문제는 제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더 어려운 저 업자가 그 일본 저 상류는 안 나온다며. 소화전 사업. 불합격 받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그 기존 똘이 있습니다. 다 배수로가. 그러니까 겨울철에 그 읍에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을 가져가지고 포크레로 배수함만 해준대. 배수함만. 그래 대단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본인이 이거 저기 소화전 사업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나는 방임촌 때문에 이거 세워달라는 거 상무 때문에 될 줄 알고 근데 여기까지 불어를 때렸다며 면적이 부족해서 그러면 면적이 그전에 한번 간담회 했잖아요. 입사무대에서. 그거는 한번 저희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담당한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잘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기존에 똘이 있습니다. 다 물똘들이 있어. 사유재 사이에도. 그래서 거기 이제 내지 사람 땅도 있고 또 이제 거기 사람 땅도 있는데 그 지역주민 설명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갈 테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오든지 구조 사용 승인을 받아오든지 하긴 농사짓는 내구하는 그냥 포크레인 갖다 찢어도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틀리니까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땅 소유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주익주민들하고 설명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을 해야 돼. 왜냐면 그 시에서 불법 건물을 줬어. 어디다 묘사하고 보도국사하고 불법 건물이고 어디다 내버리고 불. 다 그리 내려가는 거요. 그 복지센터 마찬가지요. 얼른 내버렸어. 그냥 자연적으로 다 내려버리는 거요. 그래서 주민들이 뭐예요? 반구동부로 다 내버리면서 우리 고의 물자물 옆에 특기 소속했는데 거기도 허가를 내줬어. 어떻게 식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고. 참 행정이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특기 소속했는데 딴 집은 건물 하나 질라 그랬더니 배수업이 안 돼서 불을 때리고 특기된 데는 특기 소속이면 해줬어. 그건 무슨 경우에 이게 배수가 없는데. 그 택지 관련 배수는 한번 되게 알아봐서. 아니 보도국사무소 내려가, 국사무소 물이 내려가고 또 앞으로 포도리구동원에 복지센터 질 것도 내려가 다 허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행정관청에서는 그냥 하고 일반인이 주택 질라려면 불어를 때리고 이런 행동이 있어요? 그 저기 그 상류촌 배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대구의 경지 정리나 배수 개선 사업은 이제 수요민의 3분의 2 이상 사업 시행 동의가 필요해서 이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이제 우리 시나 농업청사 사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까 이제 저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오늘 이제 토지 보상이 필요 없는 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한데 이게 또 토지주의 사용 승낙이 어렵습니다. 그 일제 양사업다 추진이 어려운 거예요. 박민천 도에 대한 사업을 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 그 상류는 풍수 때, 집중호 때 신주가 된다는 거예요. 신고가 되긴 되는데 시대가 아마 높아요, 그 박민천이. 예 저도 아닙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예. 가봤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제 침수가 되더라도 금방 물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3일 걸려요. 큰 아, 피해는 비가 뭐 1시간 쫙 오고 많아. 어떨 때 그래서 오고 이제 또 침수 미치고. 피해는 발생한 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니 그렇게 그렇게 사람들도 우리 풍수 때 가보면 아니 물이 잠기긴 잠기는데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는 뭐 미미한 걸로 이렇게 제가 그러면 어떤 조사를 방법이 됐던 농어촌공사에서 대구역 정리를 했던 주민 설명을 한번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그 토지 사용주의 협조가 필요한 토지 소유주의 협조가 시의 의지가 필요한데 중요하다고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농업정책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 설명을 해라고요. 약간 계속 연구 호수 같은 사업에 부서 때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다시 용역을 넣든지 그러면 호수 같은 사업을 해서 다시 해든지 그 방법을 찾으라고. 연구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축산과 지금 AI가 지금 번지고 있죠? 네. 우리 평택시에도 이렇게 대책을 세울까요? 네, 지금 오늘 현재 저희가 자료 드린 거 그냥 10건 나왔고요. 오늘 신고가 이제 2건 들어와서 12건이 됐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에는 그 이상이 없는 걸로. 아니 관내 방제 안 하고 있어요? 예비 방제? 예, 소규모농가는 소규모농가대로 방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AI는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하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농가 자체로 소독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홍보하고 있죠.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수시로 전화하고요. 문자도 매일 보내고 연락도 매일 거의 하듯이 하고 농가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저기 축산 분열 처리장은 축협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 차공식만 갖고 진행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이제 의원님이 처음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이제 그 실행가가 171억이 나왔는데요. 이제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축협에서 지금 이제 그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는 조정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조정하는데 어떻게 되죠? 지금 자부담이 많아가지고서
며칠 전에 이제 반납해야지 뭐 국비가 다 반납해야지. 며칠 전에 축협조합장님, 시장님 이제 면담 요청 오셔서요. 이제 강력하게 할 의지는 표명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조합장분들 한다고 주장이 되는 게 아니던데 그 조합도 대우를 이루다 보니까 만만치 않던데. 그래서 지금 이제 자부담 자부담이 얼마나 남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48억을 계상을 했던 건데 지금 실행가가 171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다시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13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뭐저 축협 자부담이 얼마예요? 약 한 80억 정도는 자부담이 들려요. 얼마가 늘어난 거죠? 기존의 기획보다요? 지금 45억이니까 배는 늘어났다고 말이죠. 그것이 안 되게 되면 그 국비 다 반납해야 돼요. 그 언제까지 이런 거예요? 지금 축협에서는 하여튼 12월까지 금년 12월까지 기한이 예, 최종 조정을 하려고 안 되면 다 국비 반납해야 하는. 지금 파트는 이제 집행이 된 상태고요. 이게 버려나는 거죠. 집행이 돼서 이게 이제 착수 전에 돈을 나갈 수 없게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테레비에서 축산농가들한테 비상이 걸렸는데 그 사료 때문에 소 사료 때문에 그 노래 뭐라 그래 집태면까지 따왔다니 그 집을 예.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 한번 나왔더라고. 그 집태면을 그 소 사료를 구입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우리 평택시는 그 아무 없어요? 예, 관내권은 관내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텔레비전 전국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집을 못 묵고 따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비상이 걸렸더라고. 사료 문제대로. 올해하고 작년에는 순조롭게 다 먹고서요. 예, 재작년에가 좀 이제 그 비가 많이 와서 못 먹었고요. 작년하고 올해는 순조롭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양봉은 저기 수사과에서 되나? 그 농업기술센터에.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봉도? 네. 근데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키는 것 같은데? 이제 양봉 연구회라는. 그 연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네. 나머지 이제 부분은 저희 축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수사과에서 뭘 그 정책 그 시설 장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만 가르치는 거지? 예, 교육만 하고. 연구회로 조직해가지고. 네. 저 양봉 농가가 자꾸 투자가 늘어난다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 한 60농가에서 한 80농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에 슈퍼용 농업대학에 양봉과를 든다는 그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양봉 그 지원 대비 생산 농가들의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소득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 시에서 그냥 깨끗하게 물 지원해 주는 거 그 얘기도 나오는데. 소소하게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안 많아요. 많긴 하죠. 그럼 자꾸 한두 사람이 뭐 벌 두 통, 세 통 했다고 그걸 양봉 농가라고 선정하기가 좀 어렵잖아. 저희가 이제 그래도 열대 통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지금 양봉한다 그러면 한 10통 이상은 가져야죠. 그렇지. 근데 뭐 세 통 한 사람도 양봉 농가고. 지금 보통 80농가 정도가 한 거의 다 10통 이상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해봤어요? 네. 그러면 그 저기 뭐 실명은 구한들에도 저 거주지하고 예. 그 거주 저기 농가에서 몇 개씩 하고 있는 거 다 조사된 거 있어요? 예, 산업화. 왜 제가 그걸 다 하려면 한 농가에서 세 통, 네 통 하면서 양궁 연구에 힘으로 나가면서 민호 저기 요구사항이 제일 많아. 해달라는 게.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거 깨끗하게 물 붓기 쉽게 해주면 뭐 할 거냐고. 그거에 세 통, 네 통 해가지고 돈 얼마나 보냐고. 시민의 혈세인데. 그분도 시민이면서 세금 내는 사람이요. 근데 시민의 혈세를 남기면 되냐고. 내가 질책을 했는데 화딱지가 나서. 한번 조사해서 제대로 기술센터하고 양궁 연구에 회원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한 가구당 몇 개씩 가지고 있나 전수조사해서 자료 한번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사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다. 예,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이제 현재 최고 이제 농업에서 문제가 되는 이제 작물이 딸이 돼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시에서 파악하기에 이제 작년 대비 올해 뭐 수확은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가격에서는 제가 한 15%에서 많게는 뭐 이렇게 이제 뭐 고시나 추천 같은 거는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보는데 딴 품종이 좀 많은 가격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평택시 농업인들도 사실 저기 이제 행정에서 저희가 한 10여 년간 이제 고생을 들여서 고시라는 품종을 정말 이천에 뭐 임금님쌀이나 여주의 대학님표 뭐 같이 정말 높여놓으려고 사실 뭐 농협이나 기술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슈퍼오닝 브랜드라는 거를 가치를 높여놨는데 농가들이 아까도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조금 고시도 안정이 되니까 이게 이제 다수학 쪽으로 되고 욕심을 내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근데 과장님 욕심을 왜 내겠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아니 수익이 더 나니까 그건 욕심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안에 글쎄 이제 저도 그거 당연하다고 느끼는데 정말 이제 평택시가 쌀값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려면 정말 다수학보다는 정말 그 평택시 전체에서 좀 고품질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현실적으로 아니 저도 뭐 조금 농사 있지만 작년 대비 올해 380만 원이 덜 입금됐어요. 한 4,500평 짓는데 저는 다 그냥 일괄 다 그냥 물벼로 그냥 다 갖다 줬는데 일반 정부에다가 작년에는 워낙 수확이 많이 났어. 그 품종이 워낙 다수학이라. 근데 올해는 그냥 기본적으로 뭐 한 300출 조금 더 났고 작년에 400출 이상 나왔는데 그렇게 차이 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건달농사요. 그렇지만 실농민들이 그 정도 어떤 분 기본적으로 동네에서 좀 농사 짓는다 하시는 분들도 거의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지금. 계약 재배 뺀 다음에 작년에 일반 정미소에서도 거의 15만 원대 했어요. 근데 지금은 13만 원 한다 해도 정산을 안 해줘요 지금. 그게 현실이야. 그렇다고 너도 나도 뭐 계약 재배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 뭐 농협들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게 고시이까리하고 이제 추천이에요. 뭐 정부 수매는 빼더라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고시이까리가 예전에는 굉장히 농사 짓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엔 참 기후가 좋아서 그나마 이게 굉장히 농사 짓기 좀 나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미질이 예전 같으냐?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관리 감독을 안 하신 거야.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가 미질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다른데 지금 임금님표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는 저희가 추청이야. 우리는 추청은 한 단계 밑으로 봅니다. 지금 반마소 따질 때 브랜드 가치로 따질 때 한 단계야. 밑으로 가. 근데 그쪽에서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택살이 용인 거쳐서 이천 가고 여주 가는 거예요. 여기서 대우 못 받지만 거기서 대우 받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삼광도 있고 뭐 호품도 있고 우리는 그거 안 쳐주잖아요. 뭐 오대쌀, 처음 오대쌀 같은 거 여기는 10여 년 전에 심었던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다 거기는 고품질 쌀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고시깔이라는 거야. 전 이거 저번에도 뭐 간담회 때 얘기했지만 이거 바꿔야 돼요. 슈퍼오닝이고 품종이 고시깔이야. 슈퍼오닝 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슈퍼오닝보다 고시깔이라는 게 메인이에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임금님표 쌀이잖아.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토마토 추천이요. 근데도 대우 받잖아요.
시장성에서. 그래서 뭐 저번에도 어떻게 됐던 어딜 가서 보니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외국에 가서 우리 평택에 나는 쌀입니다 해갖고 딱 주문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간에 고시가 이게 고시가리가 뭐예요? 일본 쌀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지금 뭐 한계가 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바꾸기가 참 어려울 거고 또 이제 이걸 지금 슈퍼니 그 쌀을 저기 하는 농협하고도 또 이게 또 문제가 있고 그걸 또 받은 유통하는 데에서도 또 꺼낼 거라고. 어디도 그 품종을 갖다가 메인으로 내세우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호품 프리미엄 호평인가 있더라고요.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번 그 농협하고 한번 그 품종하고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하고 이 표기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뭐 슈퍼오닝 브랜드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뭐 네. 델몬트, 뭐 오렌지 현재 이제 막 그 당시에 막 홈런 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처음에 맞습니다. 슈퍼오닝 그 마크 갖고 뭐 델몬트 오렌지 그 광고하는 거랑 연상돼 갖고 혼동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은 우리의 농산물 브랜드는 슈퍼오닝이라는 게 정책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미질 같은 경우에 품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밥맛이 나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이거를 위해서 비료까지 맞춘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걸 생산한 곳은 또 다 계약제를 해서 기본적인 가격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보조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질에 대해서는요,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다시 상의를 해보고 그 브랜드 그 고시하고 슈퍼닝 그 또 농협하고 한번 다시 상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게 공공 비축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다수하게 고필 쌀들이 있는데 그거는 또 수매를 또 안 한다고까지 나오더라고요. 정부에서조차도. 아니 정부에서 어떻게 됐든 농민들한테 다수하게 좋은 품질의 벼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쌀이 많으니 다수하고는 안 된다. 이게 또 정책이 또 안 맞는 거예요. 언제는 할까봐. 그리고 우리도요, 지금 다른 데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 친환경 쌀 그런 걸로 해갖고, 뭐 80kg 기준으로 뭐 30만원 이상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뭐 인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뭐 슈퍼오닝에 뭐 뉴 슈퍼오닝이든지 뭐 어떤 그거보다 이제 또 좀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보고요. 그 이제 지금 맛이 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심리 검색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단백질 함량 같은 게 이제 6%가 이제 우라고 보고 6%에서 한 7%가 이제 미랄이고 7% 이상이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 심리 검사를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농협에서 포장돼서 있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시료를 채취해서 심리 검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뭐 아미로스 함량 같은 게 16% 이하이기 때문에 뭐 이제 16%에서 17% 정도 되면 뭐 쌀이 좋은 쌀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오픈을 많이 해서 농가들 만나고 그럴 때는데 정말 고시가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당초에 들어올 때 그 맛하고 지금 이제 한 10여 년이 지나서 맛하고는 많이 변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수분이 그 추청하고 고시를 같이 심었을 때 이게 이제 고시 단지로 해서 고시 식가리만 심으면 이게 수분이 이게 안 되는데 한 0.4%는 그 추청에 같이 심었을 때는 이게 혼동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단지를 할 때 고시는 이제 고시대로 이렇게 단지를 만드는 방법하고 추청은 추청대로 해서
그 구시의 고유의 그 쌀 맛이 유지되도록 우리 뭐 농업정책과에서는 뭐 정책적으로 하지만 그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뭐 안비 주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낮춰가지고 정말 그 구시 식가리라는 그 품종의 그 맛이 안 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것도 중요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에 대한 소득 보장입니다. 농민들한테 소득 보장이 안 되면서 농사를 지내는 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농민들도 기본은 돼야 되잖아요. 팔로 걱정 없이 그래야 안정적인 생산을 하는 거고 그걸 기술적으로 해서 그걸 따라주는 거지. 안 맞으면 어떻게 됐던 질소질 질소밖에 없어요. 아니 뿌리면 뿌리는 데서 더 나오는데 그건 현실이잖아. 화학비료 뿌리면요 효과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던 그런 걸 보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 있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같은 품종이지만 예. 이거보다 우리가 더 뭐 친환경으로 뭐 해서 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게 있는 희소성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진짜 보면 어디 농가들한테 일반 어떤 저기에서 위탁을 한번 해서 이건 시범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영농 편의를 위한 이제 기반 시설인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친환경 농법을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수로 같은 거는 그건 친환경 쪽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지금은 농민들의 이제 편리성, 농사짓기 편하게 이제 그런 이제 하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농업이 주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제초 작업 같은 경우에도 나수도 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수를 한다면 어르신들 굉장히 그뭐 노동에 감소해서 힘드실 거고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센터에서 보니까 그 제초기 이렇게 이때 그 뭐지? 노드론 제초기 말씀하시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좀 규격화된데 그런 데는 좀 편리성이 있겠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시범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농민들이 원하지 않나? 그 얘기는 제가 많이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러면 저희가 그게 뭐 수요 파악을 해도 얼마나 필요한 건지 한번 요거는 조사를 단지별로 네. 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친환경 적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논두개 제초 같은 경우에도 자주 해줘야 그런 이제 뭐 피 같은 것도 들어가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논두개 또 깨끗해야 바람도 잘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좀 보여주고 그런 점이 이렇게 특색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상송보호지역에 있는 그 건너편이에요. 그 연달지 쪽에 있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체험 같은 것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는 되거든. 우리가 상품 보호지역에서 나오는 쌀이다. 예. 우리가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친환경 그 약도 주고 비료도 다 이렇게 지원해 주잖아요. 그쪽은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상품 보호지역. 예, 거기 저기. 그래서 그런 쪽하고 해서 특색 있게 좀 뭔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축산에서요. 지금 이제 그 축산 시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노후화돼서 지금 이제 양성화 기간이 언제까지요? 2018년 3월 24일 때. 근데 지금 우리 선택은 거의 다 되고 있나요? 지금 인디어서 이제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어떻게 봤어? 2년 남았는데. 지금 이제 농림부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계획이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제 거기에 지금 대들어서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말에 이제 자체 농가들을 교육을 시키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농민들은 참 걱정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뭐 저촉들이 조금씩 되니까. 그렇다고 뭐 그걸 갖다가 뭐 원리 따로 이렇게 신축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소소한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뭐 법적인 게 있겠지만 그 풀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전수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체 농가가 얼마나 되죠? 예, 저희가 이제 축산농가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 정도는 무허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 이제 문의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축산부서에서도 뭐 건축직이나 이런 적이 있어요? 지금 건축직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건축하고 이제 거의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뭐 한시적이나마 좀 이렇게 좀 지원을 받아서 그 현장을 가서 좀 리턴해서 개선할 수 있고 이게 좀 조금만 고쳐도 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편리를 좀 봐줘야 된다면 그 건축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의원님 좀 쉬었다가 거의 같은?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돼도 2018년까지니까 지금 굉장히 많으셔서 걱정을 하셔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뭐 바다가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어업생산 그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5억은 이제 받아야 되고 이제 뭐 뱀장어하고 뭐 동작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마다 이제 뭐 수억 원을 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연 얼마나 수익을 벌었을까? 연 얼마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가 이거 한지 몇 년이 됐죠? 이게 수십억 여기다 푼 것 같은데. 오래됐습니다. 확실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 데이터는 우리가 어떻게든 한 번에는 다 회수를 못하지만 이게 뭐 어족 자원도 있고 이제 환경도 있고 이제 다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 그걸 갖다가 또 그 어민들이 이제 그 소득을 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투자되는 것은 내가 100을 투자했으면은 거기서 받는 거는 혜택 받는 거는 한뭐 110원 이상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또이또이 되던 100대던. 예. 근데 이거는 100을 투자했다고 내가 이거는 100을 훼손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 농업이라는 게. 근데 뭐 어떤 기본적인 효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농민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방류 안 했을 때하고 그 전하고 수익률 차이는 있어야 돼. 이게 행사성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어민들은 이제 소득은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거야 뭐 사업해갖고 그거는 되겠지. 뭐 이쪽에 사다가 하다 보면 뭐 중간에 뭐 많이 되니까. 의원님 이제 그 우럭이요 어디 안동원 가는 어종이에요. 그 주변에서 정착하는 어종인데 화성이 보면 9억 8천 하고 있고요. 당진이 2억 7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우리 시가 많이 한다고 왜냐면 뭐 당진이는 아니 뭐 서부아래 그 밑에 그쪽은 많대요. 그리고 이제 낚시 이런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바다 낚시하는데 뭐 거기 저 어선 한 40km 갔잖아요. 그분들이 아니 거기에서 저도 해봤지만 나오지도 않아요. 바다 낚시 가봐. 저도 나가봤는데 거의 몇 마리 잡았습니다. 그런 몇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런 데이터 같은 걸 해요. 해마다 이게 연례적으로는 행사같이 보여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런 어떻게든 데이터가 좀 있어야 우리도 그런 예산 투입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저기 어민들 소득이나 이런 걸 하면 저희가 좀 대충이라도 뽑아서 의원님들 딱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